자, 다음으로는 여기 보다시피 월드 공간상의 위치를 통한 슬라이스라고 되어져 있죠. 슬라이스라는 것은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 예, 자르는 걸 나타내는데, 자, 보다시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자르는 거죠. 일단 어떻게 하는 거지? 신기하죠? 일단 한번 돌려봅시다. 간단합니다. 넣고 돌려보면 되죠. 자,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가 슬라이스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브젝트가 잘렸죠? 2가 돼 보이죠? 이제 코드를 한번 봅시다. 코드를 보면 여기 있는 걸로 보는 게 나을까요? 저기 있는 걸로 나을까요? 어차피 우리가 수정할 게 있거니까. 뭐 딴 거는 크게 상관이 없고 이 부분이죠. 클립. 자, HLS에서 보면 처음 보는 쉐이더 명령어의 클립과 프랙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자, 클립과 HLSL, 프랙 혹은 HLSL 이 함수를 열어보시면은 returns a fractional 소수점이라는 뜻입니다. part of x is greater than or equal to 0 and less than 1. 즉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반환한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소수점 값을 반환을 한다는 얘기죠. 프랙이라는 값 자체가 함수가 0과 1 사이에 있는 소수점 값을 반환한다는 얘기고, 찾는 김에 클립도 찾아보시면 discard current pixel, 즉 현재 연산 중에 들어와 있는 이 픽셀을 디스카드한다, 버린다. If any component of x is less than 0. 무슨 뜻이에요? 입력값 x죠? 입력값 x가 0보다 작다면, 즉 0보다 작거나 음수값이라면 이 픽셀을 버린다라는 것이죠. 즉 음수값을 만들어서 픽셀을 버린다라는 거니까, 자, 큰 그림에서 보면 요거죠. 자, 요 부분 요 파트 하고 마이너스 0점, 즉 마이너스 0.5로 돼 있죠. 즉 0.5보다 작은 값들은 픽셀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이 픽셀을 처리하지 않고 넘어가라. 그럼 0.5보다 큰 값들만 남겠죠? 즉 0부터 1 사이의 값 중에서 0부터 1 사이의 값 중에서 0.5 아래 값들은 음수값이 나올 테니까 날아갈 테고, 0.5보다 큰 값들은 남아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고, 프랙이라는 값은 월드 포지션 y, 월드 포지션 z 곱하기 0.5 곱하기 0.1 곱하기 5. 뭐 이것저것 이거 해놨는데, 사실 뭐 이렇게 해도 결과는 거의 비슷할걸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값을 0.5를 0.1로 해봅시다. 어떻게 되나? 0.1보다 작은 값들만 날아가니까 훨씬 더 굵기가 굵어졌죠? 그럼 이 값을 반대로 0.9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거 0.5로 두고, 그럼 이 값이 5잖아요. 이 값을 한 20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촘촘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 값을 10 하게 되면 10개. 아마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10개, 밑에서부터 10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해서 소수점 부분 값 중에서 0.5보다 값이 작은 놈들은 클립을 통해 가지고 연산 처리를 하죠. 즉 클립이라는 명령을 만나게 되면 이 픽셀은 더 이상 처리하지 않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 다음 픽셀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 픽셀 처리하지 마, 버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뻥 뚫린, 일종의 투명 처리한 것 같죠, 맞지? 근데 알파 처리를 한 거랑은 좀 다릅니다. 이 픽셀을 처리를 하지 않아 버린 거예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멀 익스트루전과 버텍스 모디파이어라는 게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볼까요? 중심이 들어오는 정점 데이터를 수정하는 버텍스 모디파이어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차적 애니메이션과 법선을 따라 돌출하는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면 쉐이더 컴파일 중에 버텍스의 펑션 네임이 사용되지만 이것은 input 앱 데이터 풀 파라미터를 취하는 함수입니다. 번역이 발번역이죠? 다음 마트리에서 정하지 않고 법선을 따라 분석을
정점을 움직이는 쉐이더입니다. 일단 넣어놓고 돌려봅시다. 자, 일단 넣어놓고 돌려보면 뭐 뭐든 하겠죠. 와, 오브젝트 자체가 이게 구다 보니까 아이고, 크리에이트 스피어 캡슐 실린더 플레인 쿼드, 뭐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건 없네요. 네. 네. 이게 뭐 평면이라 뭐 쓸모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구 말고 뭔가 다른 오브젝트로 했으면 훨씬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을 텐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구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네, 다른 오브젝트로 하면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텐데, 아무튼 뭐 코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자, 보십시다. 엑스트루전 어마운트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 값 지금 0.5죠? 그러니까 엑스트루전 어마운트를 화면에서 네. 자, 0일 때가 원상태일 것이고,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2배 커진 거겠죠. 네. 자, 왜 이렇게 가능하냐? 자, 여기 보시면은 서피스 쉐이더는 서프로 되어 있고요. 램버티안 라이팅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버텍스의 버트. 자, 이게 프라그마는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컴파일러 지시자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버텍스 쉐이더의 이름은 버트다. 정확하게는 버텍스 쉐이더는 아니죠. 왜냐하면 버텍스 쉐이더를 우리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얘가 작성을 하니까, 유니티가 작성을 하니까. 다만 그 안에 들어갈 추가적인 코드 부분을 우리가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디파이어라고 부르는 거겠죠. 자, 여기 보시면 버트라는 앱데이터 풀이라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v를 받고, 버텍스의 xyz는 노멀 벡터 방향 곱하기 노멀 벡터 곱하기 어마운트 실수값이죠. 어느 정도 0.5. 예를 들어서 뭐 디폴트 값은 0.5인데 그 버텍스에 있는 노멀 벡터 방향으로 현재 버텍스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노멀 벡터가 이렇게 튀어나올 것이고, 이 벡터 방향으로 이 버텍스가 쭉 이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멀 벡터 방향으로 애들을 확대하는 거죠. 확대. 네. 버텍스 위치를 이동시켜서 확대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알베도니 뭐 이런 거는 별로 큰 차이는 없네요. 예. 음, 윈도우에서요. 로봇이었나? 스페이스 로봇 카일. 뭐였더라? 까먹었는데. 까먹었는데. 아, 아니라는데. 이건가? 오, 맞았어. 저장. 아니, 쓸데없는 좀 하지 말고. 확인을 해서 SSS 추가를 하라고. 추가되었습니다. ATSS 유니티.
유니티에서 빨리 가져와라. 됐다. 뭐, 뭐, 맞네요. JetBrains 라이더 에디터, 텍스트 프레임워크. 뭔가 내 거에 많이 들어있구나. 사인. 내가 말하는 건 이거죠. 맷캡도 있었구나. 그럼 아예 맷캡을 가져오는 게 훨씬 더 낫겠네. 다운로드. 나중에 기회가 나면 맷캡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임포트해서 가져오십시다. 제 컴이 좀 느립니다. i5라서. 최근에 나온 AMD라든가 뭐 이런 거로 좀 바꿔볼까 생각은 하고 있지만 당장 쓰는데 큰 무리는 없기 때문에. 게다가 1060이라 GPU도 최신도 아니죠. 맥캡 쉐이더 팩. 자, 읽어드렸네요. 여기서 since 뭐 굳이 세이브할 것까지야. close tab since. 이게 맥캅으로 만들어진 것들이긴 한데 로봇 카일 인제이션에서 찡. 자, 얘는 쉐이더를 example에 노멀 엑스트루저로 할게요. 자, 그래서 IC 둘 다 같은 쉐이더를 쓰고 있으니 카피를 했더니 자, 노멀 엑스트루전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요거 아까 원이라서 잘 몰랐지만 버텍스 방향으로 확대를 했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 설명하려고 생쇼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맷캡이라고 하는 건데요. 똑같은 오브젝트인데 같은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는 같은데 다만 얘네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쉐이더가 다릅니다.
근데 그 쉐이더에서 가장 다른 거는 바로 이런 텍스처들이에요. 이 텍스처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얘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맷캡은 머티리얼 캡처의 약자인데 일종의 미리 라이팅이 처리가 된 걸 가지고서 우리가 렌더링을 하는 방식이라서 대놓고 말하면 연산 부하가 사실상 거의 없어요. 얘는 일반적인 라이팅에 비해서 연산 부하만 생각한다면 사실상 가장 가볍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정말 가볍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요. 자, 다시 이리로 돌아와서 노멀 익스트루전을 했죠. 정점마다 계산된 사용자에 데이터 뭐 이런 거는 파이널 컬러 뭐 디파이어, 커스텀 포그, 리니어 포그, 디컬 뭐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사용자 정의 라이팅 모델 요거를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매트캡에 대해서 좀만 더 살펴본다면 매트캡 텍스처를 띡 치시면은 이런 텍스처들이 잔뜩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 이게 뭐지? 언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눈대중으로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뭔지 몰라도 이 텍스처를 사용하면 굉장히 멋진 걸 많이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에메랄드 같은 요런 거죠. 요런 거. 요런 거를 이미지를 다른 여로 저장을 해볼게요. 어플리케이션에 프로젝트에 유니티에 쉐이더 01에 어셋에 쉐이더즈에 제너레이트 8번 저장해 놓고요. 몇 개 또 저장을 해봅시다. 이것도 여기다가 저장을 해 놓고요. 실수. 대충 이 정도로 할까요? 자, 일단 앞에 없애고 얘가 사용하던 머티리얼을 자 버텍스로 가는 게 좀 더 텍스처 리트 텍스처 헤드 이게 좋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사용하고 있는 텍스처 메인 텍스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매트캡용 텍스처가 있죠. 이 매트캡용 텍스처를 좀 전에 우리가 가져온 걸로 살짝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되나 보시죠. 예. 좀 전에 어떤 카툰 렌더링에서 굉장히 멋진 라이팅을 처리를 하고 있는, 이거 반사되는 것 같죠? 예. 우리 그냥 텍스처만 바꾼 거예요. 자, 이번엔 얘로 하게 되면 예. 또 느낌이 다르죠.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텍스처 중에서 이렇게 같은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이거? 그것도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네. 우리는 텍스처를 바꿨는데 마치 라이팅을 바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네. 마치 이것은 이쪽에 청색광, 이쪽에 적색광, 황색광이나 있는 것 같은, 실제로 라이트는 없어요. 하지만 마치 라이트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텍스처를 썼느냐에 따라서 어떤 텍스처를 얘가 물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라이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혀 다른 라이팅. 자, 요걸 한번 보게 되면 에디터를 열어보면, 자, 이게 매트캡 쉐이더예요. 매트캡 쉐이더 같은 경우에는 서피스 쉐이더가 아닙니다. 여기 보다시피 쉐프트 쉐이더가 아니라 버텍스 쉐이더와 프래그먼트 쉐이더, 픽셀 쉐이더입니다. 버텍스 픽셀 쉐이더를 직접 사용을 해서 만든 전형적인 일반적인 쉐이더예요. 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사실 버텍 쉐이더 연산에도 그렇게 많이 복잡해 보이지는 않아요. 뭐 별건 없이 간단한 연산이 몇 개 들어가 있고, 코드 양을 보자고요. 그리고 픽셀 쉐이더는 더 간단하죠. 꼴랑 2개예요. 메인 텍스처 읽어드리고 매트캡 텍스처 읽어드려서 그 다음에 포그 적용하고 끝. 버텍 쉐이더는 연산이 좀 픽셀 쉐이더보다 복잡하지만 버텍 쉐이더 자체도 연산 되게 간단하죠. UV 좌표, 그러니까 월드뷰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클리스페이스 연산하는 거 하고,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텍스처 좌표계 연산, 그 다음에 월드 노멀 구하는 연산, 그 다음에 월드 노멀에다가 뷰 공간으로 바꿔주는 연산, 그 다음에 뭔진 몰라도 0.5 곱하기 0.5 플러스 0.5 이거 많이 보던 건데 뭐지? 곱하기 0.5 플러스 0.5 노멀 벡터 연산하고 비슷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1로 넘겨서 그 좌표에 의거해서 텍스처를 읽어오는, 이게 뭘까? 굉장히 독특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진. 자, 어쨌든 숍 쉐이더 끝나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차근차근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굉장히 연산 부하가 작다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텍스처 2장 읽어드리는 정도의 연산밖에 없는 거지, 사실은 라이팅에 관련된 연산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엔도테일이 없잖아. 그죠? 리플렉션 벡터 연산도 없어요. 연산 부하로만 보면 정말 날로 먹는 연산이라고 통상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원래는 여기서 포면 쉐이더의 이 부분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이걸 이제 다 살펴본 것 같으니 라이팅을 직접 우리가, 그러니까 엔도테일을 우리가 한 적이 없잖아요. 하지만 엔도테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엔도테일은 램버트 아닌데 하프 램버트 라는 것도 있잖아요. 하프 램버트 같은 경우에는
밸브에서 만들어냈던,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엔더테일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하프램버트 쉐이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배경 속에 파묻혀 있는 캐릭터들을 훨씬 더 바깥으로 돋보이게 해주는 라이팅 기법이 하프램버트잖아요. 그래서 하프램버트 현상 같은 경우를 필요로 할 수가 있는데, 그 하프램버트 현상을 우리가 어디서 해? 라이팅 현상을 우리가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라이팅 현상을 직접 하는 방법이 서피스 쉐이더에도 있고, 그 서피스 쉐이더에서 어떻게 라이팅 현상을 우리가 커스터마이징, 커스텀 라이트죠, 커스텀 라이징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끝나고 나면 정점 쉐이더,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우리가 직접 다루는 게 나와요. 정점 쉐이더, 픽셀 쉐이더를 직접 우리가 다루는 게 나오고, 그 직접 다루게 되면은 좀 전에 봤던 매트캡 쉐이더 같은 걸 이해하고, 또 커스터마이징. 매트캡 쉐이더 자체가 라이팅 연산이 없는데 쿠폰의 라이팅 연산을 우리가 추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시다.